안녕하세요. 토지스쿨 정윤 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토지 투자의 핵심, 바로 도로 집중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규모에 따른 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실제 도로를 공부하다 보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이런 양식,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이라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고요. 접도구역과 완충록지에 대한 어떤 이런 차이점, 개념 설명 말씀드리고요. 많이 쓰이고 있는 도로에 관련된 용어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데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도로죠.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일반국도, 특별시도, 그 다음에 지방도, 뭐 이런 거는 명칭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이제 규모에서 나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런 표현들은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을 하시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소로 2차선인 경우, 소로는 보통 2차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류는 이제 폭이 최소 8m 다 이상 되는 거고, 소로 3류는 8m 미만인데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은 좀 넓지만 보통 2차선은 아닌 이런 땅들을 이제 보통 소로 3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도, 이런 도로들이 이제 왕복 2차선에서 소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로는 최소 4차선 이상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뭐 광역시급에서도 많이 이제 대로는 6차선 이상이고,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광역시급의 이제 큰 대로들 있지 않습니까? 6차선 이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로, 광로는 8차선 이상에서 보통 고속도로를 이제 광로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4차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뭐 6차선이 계획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소로구나, 중로구나, 앞으로 여기가 이제 좀 더 도로가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정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 사용 승낙서와 지역권 설정인데, 이제 도로 사용 승낙서는 이제 다른 말로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가 이제 A 토지라고 예를 들고요. 이 토지를 B 토지라고 예를 들었을 때, 현재 이 토지는 이제 맹지죠. 왜냐하면 도로에 붙어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A 토지는 도로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토지의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만, 20만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 B 토지가 이 A 토지의 이 부분만큼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도로 사용 승낙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허가해 줄 경우에는 이 B 토지는 맹지가 아니고 바로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A 토지의 지주는 이 부분만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고 사용료를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 토지는 실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지었다고 쳐요. 이 A 토지의 지주가 3자에게 이 토지를 매매할 수가 있죠. 이랬을 때는 또다시 이 B 토지의 지주는 이 C 토지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제3자 이분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비용 지불을 또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계속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사용 승낙서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지역권 설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지역권 설정은 실제 실무에서도 중개업소를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이 지역권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지역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에 이제 강력한 물권 중에 보통 전세권, 근저당, 지역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이 지역권이라는 거는 등기부 등본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처음에 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A 지주에게 지역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 A 토지의 지주가 제3자인 C에게 매도를 하더라도요, 이 지역권 설정은 등기부 등본상에 계속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가 바뀌더라도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권 설정만 해놓으면 이분은 한번 지불하는 걸로 도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이 어떻게 보면
토지 사용 승낙서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지역권 설정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맹지 탈출하는 영상에서도 저희 부소장님 찍은 영상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요. 일단 이 100평을 2000평을 갖고 있는 이 맹지 토지 지주에게 100평을 주고, 그리고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2000평에 200평을 A 지주에게 오히려 이 B 지주가 준다고 하면 원만하게 더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되면 토지 모양도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반듯해지고요. 그리고 이 200평과 700평은 900평 하나의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똑같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의 가격, 평당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분은 A 토지는 지주분은 그래서 좋고요. B 토지의 분은 당연히 이 100평을 받아서 맹지를 탈출했기 때문에 이분도 토지의 가치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협의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지역권 설정이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만났을 때 실무에서도 실제 활용되는 방법들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역권 설정한 예인데요. 이렇게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지역권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을구에 나오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뭐 전세권부터 해서 유치권, 지역권, 뭐 지상권 이런 것들은 다 을구에 기재가 되고요.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접도구역하고 이제 이 완충녹지도 제가 이제 그림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접도구역은요, 비도시 지역에 이제 잡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충녹지는 이 도시 지역에 잡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인데 접도구역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접도구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토지이용계획관리원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접도구역은 다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폐용 용적률을 이 전체 땅에 대한 기준으로 건폐용 용적률을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완충녹지는 이 전체의 땅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못 받고요.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빼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갖고 건폐율 용적률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는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접도구역이 더 좋겠죠. 자, 또 하나, 자, 접도구역은 비도시 지역이고 도시 지역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접도구역은 차량이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건물만 못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는요, 보통 도시지역의 완충녹지는 뭐 이렇게 경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업지와 주거지를 나누는 경계선이 이 완충녹지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잔디나 나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접도구역은 이 도로에 접해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요. 왜냐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입 허가가 나질 않기 때문에 맹지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건축 허가가 나려면 바로 이 옆에 이렇게 길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여기에 건축 허가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로에만 이렇게 완충녹지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이 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완충녹지 땅은 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찾아먹는 부분, 그 다음에 진입 여부 때문에도 이 완충녹지 부분 맹지라는 점, 이 부분이 당연히 토지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도로의 이 접함과 저촉의 차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 열람을 해보시면요, 접합, 그 다음에 저촉이라는 내용이 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토지는 이렇게 도로에 잘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저촉은요, 이렇게 저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촉이 된 부분만큼 토지가 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촉됐다라는 거는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는 개념이겠죠. 저촉이 됐을 때 나중에 이 도로가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만큼은 보상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이 폭이 만약에 너무나 좁다, 뭐 한 5m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 토지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보통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을 짓더라도요, 최소 10m 이상 폭은 나와야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평 3, 40평, 50평 뭐 이 정도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폭이 작다 보니까 활용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집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도 분명히 땅들이 있어요. 다른 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B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은 맹지죠. 그러면 맹지 소유주에게 이 토지를 사서, 아무래도 도로에 붙어 있는 땅보다는 저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지를 매매를 해서, 매입을 해서 땅을 더욱더 확장해서 넓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 땅을 이 뒷사람에게 매매도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로가요, 2차선에서 4차선이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마을길 4m가 2차선으로 확장이 됐을 때 내 땅이 절반 이상이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내 땅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폭이 더 클수록 땅의 가치가 높겠죠. 하지만 폭이 적다 하더라도 도로가 확장이 되면 도로가 더 넓어지는 만큼 토지의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토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 토지에게 내 토지를 비싸게 매매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합, 이 저촉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을 해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아, 이 토지는 그냥 현재 도로에 잘 접해 있다라는 내용이구나, 아, 저촉, 아,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져 있어서 앞으로 보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 도로에 대한 부분 이 정도만 충분히 이해를 하셔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로 때문에 발생될 문제는 거의 90% 이상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도 좋은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